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었고요. 몇 개를 추려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산업체에서 취업 의뢰 시에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취업 의뢰라는 것이 현장 실습을 의뢰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회사에 취업해 주세요. 이 학생은 괜찮으니까 잘하니까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취업을 해달라고 학생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평가하고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 또는 우수산업체로 선정을 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실습을 안 하고 나간 일은 없으니까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3학년 동계방학 이후에 취업이 전환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단 시도교육청에서 우수산업체로 지정한 경우 3학년 교육과정 3분의 2 이수 후에 취업이 가능하죠. 이에 따르면은 빨라야 12월인 겁니다. 사실은 11월 말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한다면은 현장 실습, 채용 약정형이나 정부 주도형 현장 실습 도중에 취업 의뢰를 받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래 절차겠죠. 먼저 정부 주도형을 하다가 취업 의뢰를 받게 된다면은 지원 고용 기간이 종료된과 동시에 요 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아까 봤던 48번 슬라이드 봤던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원 고용을 4명이 했지만 1명만 이렇게 취업 예정이라고 온 거죠. 즉 선생님들 질문처럼 취업처에서 우리 학생에게 취업 의뢰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장실습 운영위를 개최해서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이 학생에 대한 근로계약 작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협의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면 되고요. 왜 이미 이 기업은 정부 주도 사업체였기 때문에 이미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1월 달이니까 사실 3분의 2 이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래 그 학생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추수지도를 지속적으로 졸업시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겨울 방학쯤이 되겠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학생 신분보다는 이제 근로자 신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취업 의뢰가 왔다는 것은 이미 3분의 2 정도 지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거의 학기가 끝날 때쯤이고, 현장 실습 채용 약정형이든 정부 주도든 현장 실습 도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 실습 종료를 마무리하고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근로계약서에 쓰겠다, 이런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요것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고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맞다라는 건 아니고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대부분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의 경우 졸업일자까지를 현장 실습 기간으로 잡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 12월 달에 예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그러한 위험 부담을 저희가 안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또 교사의 추수지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지원 고용을 정부 주도 사업에 지원 고용을 한다면은 그게 종료된 이후에 취업 희망을 한다면은 굳이 취업을 바로 전환하지 않고 한두 달 남은 사이를 갖다가 그냥 채용 약정형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잠시만요. 제가 빼뜨렸는데 아까 약정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부 주도 연계형 현장 실습 종료 보고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요, 이 학생에 대해서 채용 약정형으로 전환을 하겠다. 제가 지금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그런 공문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 달 남은 것을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 한 달은 다시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을 위해서도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해서도 보다 더 안전하고 적절한 조치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학교 다닐 때는 학생으로서 현장 실습을 꾸준히 받고 뭐 한 달 먼저 안 한다고 업체 측에서 우리 학생을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실습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업체에 딱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러다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요약하면은 졸업까지는 현장 실습을 유도해서 졸업 후에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개별화 지원팀에서 그 기능을 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겸한다면은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을 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모이기도 좋고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모여야 되는데 IP팀 위원회 그대로 한다면은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님 다 와야 되니까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규칙은 매년 도에서 보면은 표준 규칙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준용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는데 거의 수정할 내용이 없어요. 저희 보시면은 그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로 먼저 학기 초에 개별화 지원팀 구성하는 것처럼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구성위원은 보통 교감 선생님, 특수교사, 뭐 통합학교 담임선생 대표자 한 분 정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뭐 넣어주면 좋고 이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IP위원회 그대로 다 넣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실습을 위한 업체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업체와의 어떤 교감이 통하지면은 현장 실습 의뢰 내용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 개최 공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 보고하는 요 3단계는 할 때마다 건건마다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라고 또 내용이 나와야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언제 어디 업체에 실시하는데 그 업체는 뭐 어디에 있다, 무슨 업체다, 또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협의록 내용에 실어버리면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수 지도를 하고 이제 현장 실습 갔다 오겠죠. 뭐 성공을 하든 뭐 중도 복귀를 하든 현장 실습 결과 보고를 같이 위원회에서도 하면 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협의 뭐 이후에 채용 전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주도 전환 현장 실습이 끝난 이후에 채용 약정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러한 학생 개별 특성에 대한 취업 현장 실습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취업 시 개별화 지원과 연계 및 적용상의 어려움 못하고요 있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사실 학기 단위로 개별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는 학생의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뭐 기입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현장 실습에 따른 기존 개별화 교육과는 다른 내용이 아무래도 진행되겠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매뉴얼이나 절차 같은 것은 저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저희 학교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발교육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선생님 학교에 상황에 짜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10월달에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의뢰가 온다면은 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겠죠.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내용의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즉 학습과 연계된 학업과 연계된 이러한 내용의 교육, 그러니까 실습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IP 팀 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뭐 실제로 개최한다 안 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IP 팀 협의를 해서 이 학생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 버립니다. 10월 2주차부터 이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중심 운영,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라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수정 내용에 따라서 현장 실습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한 현장 실습을 주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평가로 IP 평가를 대체함이라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학생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크게 개발화 교육계획과 상관없이 현장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 제일 이상적인 것은 개발화 지원 계획 프로그램 짤 때 학생들의 어떤 현장 실습 내용을 수립하고, 현장 실습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직업 기술을 습득할 것인가, 어떠한 관련 직종에서 현장 실습 내용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이것도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수산업체 지정 등 간소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수산업체 지정을 하는 간소화는 작년 2019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이 발표되면서 상당 부분 간소화된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요. 여기서 이제 학교 현장의 수고를 조금 더 덜기 위해서는 뭐 지역교육청 담당 우리 선생님이나, 또는 사실 지역교육청 담당 선생님이나 보조인력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수고해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하지만 지역의 특수교육 자율장학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업체 분석을 해주시고 산업체 평가, 왜냐하면 개별 학교에서 나가서 이런 걸 다 업체마다 다 하긴 힘들거든요. 업체에서도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업체를 한번 쭉 이렇게 교육청에서 쭉 훑어주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산업체 지정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는 꼭 뭐 취업을 위한 우수산업체 지정이라기보다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해당 업체와 MOU도 체결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스킨십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우수산업체 이런 절차 없이 이미 우리가 친구들이 갈 만한 곳은 현장 실습 가능 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더 우수한 곳은 우수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만 밟아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고요. 수업을 마무리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즉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텐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것이 사실 1인이,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뭐 거점학교나 특수학교 정도 되는 어떤 물적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좀 움직여 볼 상황이 되겠지만, 특수학급에서 교사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거나 지역자율장학회에서 공동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개별적 이렇게 소규모 자율장학회에서는 강의도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 조금 몇 명 안 되는 단체에서 강의를 부르면 제가 직접 가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